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미래의 전기차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전략 반도체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반도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반도체의 중에서 역할을 전력을 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기차라고 함은 어떻게 보면은 가혹 조건이에요. 가혹 조건. 가혹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신뢰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열에도 더 견뎌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한 볼트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전력을 사용하는데 전력 사용하는 제품에 알맞은 전력으로 변환하는 데 쓰이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쓰이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시면 좋겠지만은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뭐 그런 등등이 있죠. 모스펫 이런 것도 있고요. 트리스터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건 뭐 몰라도 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게 그 중요한 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력 손실 자체가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런 전기차의 전력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손실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개발이 되면서 반도체가 원래는 내연기관이 100개에서 뭐 300개 이 정도 사용이 됐는데 이게 한 2000개 자율주행이 되면은 10,000개 이 정도까지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결국엔 전력 반도체가 결국에는 전기차 핵심이고 이건 다 모두가 차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예,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슈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시장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이 또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이 뭐 차량용 반도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것도 뭐 알아도 좋고 몰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인공지능하고 이제 자율주행을 하면서 어, 훨씬 더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추가돼요. 왜냐면 내가 핸들을 놓고 이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그 반도체가 드론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자율주행을 선박을 한다거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중국이 많이 하고 있고 미국, 일본 이렇게 르네사스가 이제 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거가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하나 찍어내면 쫙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막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돈도 안 되는데 이거 왜 했냐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돈이 되는 그런 새로운 산업으로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TSMC가 이미 지금 증설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후년 정도에 조금 풀릴 예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는 뭐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90% 정도, 90에 95, 이 정도가 이제 수입입니다. 수입.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뭐 알겠지만은 뭐 넥스트 칩, 상당사는 넥스트 칩, 그다음에 텔레 칩스 이게 있는데 이 텔레 칩스랑 넥스트 칩이 뭐 설계해서 판매하고 있지만은 이 95%에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고성능 반도체를 이제는 필요하다. 근데 이게 고성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기존에 있는 반도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정에 놓고 쓰고 하기 때문에 뭐 고열이 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내식성이나 부식성이나 안정성이나 전력 공급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화합물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제 전력 반도체와 이제 반드시 빼놓지 않고 나올 말이 이제 화합물 반도체.
화학 반도체. 2차 전지에서 전기차에서 핵심이 리튬이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화합물 반도체인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원래는 이제 실리콘이었죠. 실리콘을 만들기 때문에 실리콘이 상당히 그 TG 값이 낮습니다. 그래서 TG 값이라는 것은 뭐 알겠지만은 약간 소프트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성질을 좀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혼합물로 쓸 수 있는 것이 탄화귀소.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앞에 거 먼저 씁니다. 그죠? 뒤에 거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규소 탄화 이렇게 해서 SiC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질화 갈륨입니다. 질화 갈륨. 그래서 갈륨 Ga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산화 갈륨 그는 O3 Ga2 CO O3 Ga2O3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차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크게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탄화 규소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뭐가 좋고 다 좋은데 그 좋은 게 이제 여기 돼 있다. 비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차세대 어떤 반도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이 이제 질화 갈륨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전망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는 기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그냥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전력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 그리고 화합물 반도체라고 하면서 이렇게 묶이면서 멀티플을 상당히 높게 받을 수 있는 전력 반도체 사업을 보통 한다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는 회사가 좀 핵심적으로 알아둘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LX 세미콘 그 다음에 DB 하이텍 이 두 회사고요. 그 다음에 SK 이렇게 있습니다. SK 실트론이 있는데 이거 상장이 되지 않았고 이렇게 세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에서는 약간 간접적으로 투자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나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지켜볼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제가 설명 드려보면은 간략하게 이제 LX세미콘 오늘은 이제 LX세미콘을 추가적으로 좀 잠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DB하이텍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X세미콘입니다. 약간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력형 반도체에서 여기서는 이제 방열 기판입니다. 방열 기판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했고 삽을 떴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삽을 떠서 시흥에다가 지금 짓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에 또 가동할 예정이고 이게 뭐냐면은 전력 반도체 방열 기판이라는 거는 이걸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말 그대로 방열 기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전장 부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LXM 같은 경우는 인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업체들 뭐 인수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최근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쓰이고 있어요. 쓰이고 있다가 나중엔 전기차 쪽으로 향상된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LG 이노텍에서도 이런 자산을 인수를 또 했고요.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가 결국에는 전기차 이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시장이 1조 여기서 12조 어떤 분 15조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15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웨이프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비싸가지고 상당히 고부가치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텔레칩스가 있었죠. 그 텔레칩스의 지분을 또 11%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대 주주가 LX 세미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텔레칩스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뭐 차량용 반도체 사태에서 그래도 테마로 잘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되는 뭐 것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제외를 좀 하고요. 어쨌건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LX 세미콘이고요. 가장 적극적으로 최근에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차량용 반도체에 진심을 보이는 것이 이제 LX 세미콘이다. 이렇게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사야 되냐라는 개념은 또 다르지만은 이런 흐름이 있다. 그래서 단어들 이렇게 좀 파악해 두시고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그러면 저도 또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